일단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아이돌 컨셉 장인이라 불리다 하이브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된 우리 민희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2년 전부터 좀 섭외를 꾸준히 대표님께 유퀴즈에서 좀 드렸다고 그래요, 그죠? 네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뭐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데 네. 이제 저는 제작자다 보니까 제작자가 너무 나서면 주인공이 되는 친구들이 이제 약간 가려질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좀 안 나온 것도 있고요. 비주얼 앤 아트실의 민희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제 SM에서 16년을 일하다 2019년 하이브로 이직을 해서 그러니까 CBO 브랜드 총괄자가 되신 거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신규 레이블 대표가 되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 공채로 입사를 해서 신입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2007년 소녀시대를 시작으로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의 컨셉 기획과 비주얼 디렉팅, 아티스트 브랜딩 전략을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을 하셨고요. (2017년) SM 등기 이사가 그러니까 평사원에서 이사가 되는 업계 신화를 기록합니다. 저는 SM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했던 직무 자체가 좀 특이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데 나중에 뮤직비디오까지 이제 총괄을 했고 디자인만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그룹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 큐에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음반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음반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제 저 혼자 내러티브를 쭉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골까지의 어떤 이제 제가 그리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단순히 시각적인 어떤 구현에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음반을 완결성 있게 만드는 작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M에서 주요 했던 작업들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소녀시대 G 네. 요 이제 그 흰 셔츠에 바지 약간 좀 스키니지. 색깔별로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My first love story. My angel and my girls, my sunshine. Let's go. 너무너무 멋져 눈이 부셔 숨을 못 쉬겠어 달리는 girl. 소녀시대가 나오기 이전의 걸그룹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 약간 정형화된 어떤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닿을 수 없는 미소녀? 뭐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실증을 금방 느끼잖아요. 근데 그 실증이 어떤 논리로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정반 합으로 보통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네. 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이 생기고 생기고, 그 그렇죠. 다음 단계에서는 합이 생기거든요. 꼭. 어. 그리고 다시 정반합이 또 이어져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해겔이 괜히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드는 게 해결까지 가면은 저희가 좀 힘들고요. 죄송한데 희진님 희진님, 해결까지 가면 내가 정반합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데 희진님 저는 정반합도 아니, 정반합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이전에 반이 뭘까를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내가 친근한데 그리고 화장기를 뺀 되게 담백한 왜냐하면 음악 자체가 굉장히 프레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하려면 아예 그냥 반대로 그냥 빼자. 그래서 사실 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긴 해요. 예를 들면 흰 티셔츠에 청바지도 어떤 티셔츠에 어떤 핏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맥락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고
뭐 FX 같은 경우는 사실 소녀시대의 반이었었어요. 그 아이돌의 전형적인 모습을 조금 탈피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안에 원래 계속 있었던 욕구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다른 모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조차도 굉장히 다 설득하고 이해시켰었어야 했던 과정. 아직도 저 목업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던 목업 만든 걸 제가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이 안 된 그냥 진짜 핑크색 테이프예요. 근데 저는 VHS 세대니까 비디오 테이프 엄청 보던 세대라서 사실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약간 향수가 있거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연상시키는 음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테이프를 꼭 쓰고 싶은데 근데 FX는 우리 얘기를 담기에는 핑크색이어야 돼.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래서 핑크색 테이프 만들고 싶다. 어쨌든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 자체가 이 친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 만에 딱 붙어가지고 하루 만에 촬영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내가 찍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한데 그럼 내가 찍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을 왜냐면은 이제 FX 친구들은 또 이견이 별로 없이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소화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복을 생각하셨어요? 그 정말 음악 듣자마자 일단 너무 좋았고 으르렁이라는 제목도 저는 좀 재밌었고 으르렁이라는 게 약간 청춘의 너무 상징 같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만 으르렁 될 수 있는. 왠지 좀 그러네요. 그러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근데 교복은 이제 일생에 있어서 어떤 한 순간에만 입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옷이잖아요. 풋풋한 교복 입고 이게 춤추면은 너무 다 누구든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 끝에 술을 둔다고 하잖아요. 네. 한마디로 어떤 이 술을 두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 수가 맥힌다. 네. 시장이 반응을 한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또 열광을 한다. 아, 이럴 때 느끼는 그 엄청나요. 그리고 그게 저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도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총괄이사에 올랐는데 다음 해에 퇴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사가 됐었을 때 되게 피곤해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떤 게 좀 많이 피곤했어요?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막 한 달에 많이 찍으면 뮤직비디오를 막 4-5개씩 찍고 앨범이 4-5개씩 나오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우리 팀원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스개로. 와,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면 1등 하겠다, 진짜. 왜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계속 이걸 하니까. 네. 그냥 저는 사실 20, 30대를 다 일에 바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네, 그냥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사실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저희 팀원들은 다 휴가 보내주고 했지만 제가 가는 건 못 너무 가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번아웃이 너무 심했고 아예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회사에서 놔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선생님이랑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막 울었어요, 서로. 어느 때는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럽게 살까? 그러니까 이 자학도 심하고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하고 물론 되게 기쁘게 사는 어떤 찰나가 있는데 항상 그 찰나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의 끝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근데 제 안에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라서 그러고 근데 너무 며칠 안 돼서 이제 다른 곳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겠죠. 근데 초반에 연락 주셨던 곳에서? 곳이 네, 이제 하이브군요. 하이브였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혼자 그래도 이렇게 숨겨왔던 그런 힘듦? 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누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시지 않아요? 아니 저희 완전 친한 친구들은 알죠. 너무 뭐 이 얘기를 줘서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왜 우리한테 처음 한다고 생각해? 뭔가 느낌이 뭔가 묵혀있던 이야기들을 막 편하게 그건 해소하는 맞아요. 느낌이신 것 같아서 네,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항상 굉장히 입 조심해야 되고 뭔가 내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처음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고 저는 그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지 이제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막 살았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갑자기 슬퍼지.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진짜. 아,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네. 진짜. 희진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회사가 저한테 이런 걸 강요했던 건 아니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뭐 이렇게 희진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희진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희진님이 왜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울컥하셨는지도 조금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막 원래 고민이 많은 네. 성격이고.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네. 그냥 그만큼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살았죠. 당연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희진님이 계신 거예요. 하이브 이직 이후에 첫 맡으신 일이 새로운 사업 공간 꾸미는 일이라고요? 이제 시영님이 저한테 제안 주셨던 거는 원래 빅히트라는 회사에서 브랜딩을 해주세요였는데 원래는 이제 저한테 사옥 이전까지 얘기해 주셨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브랜딩이 완성도가 생기려면 이렇게 사옥이라는 어떤 피지컬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하는 김에 그 이제 사옥까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는데 시영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희진님 이거 잘하셔도 100% 욕먹는 일이라고. 근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저는 희진님 욕 안 먹게 하고 싶다. 그런 되게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하이브 브랜드 개발을 총괄하신 CBO 희진님을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희진님. 안녕하세요. CBO 민희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나는 까방권을 얻겠다. 저한테 막 너무 감동받았다는 메일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진짜 일면식도 없는 구성원분들이 바로 막 피드백 메일도 많이 주셨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곡해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네.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진심으로 뭔가를 해도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저도 또 황당한 사건을 또 경험했었던 게 뭐 저희 회사 에어컨 사건이라고 그거 엄청 유명한데 뭐예요? 에어컨 가동이 이제 뭐 잘 안 된다 뭐 이런 네. 문제로 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임대 건물이기 때문에 컨펌의 권한도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아예 제 롤이 아닌 일인데 이제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걸 사업을 했다라고 맡았게 하니 당연히 욕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억울했죠. 너무 저는 원래 억울한 걸 되게 못 참는 성격인데 너무 억울해서 이게 잘못 섹션 이제 조닝을 하게 되면 누군가만 향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게 상석이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 직위가 높은 사람한테 좋은 죄를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다 똑같이 자율좌석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즘 민희진 님께서 제작진인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네. 이 그룹 컨셉 장인으로 이제 불린 분이 이렇게 만든 또 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곡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었고 그래요? 네, 저 입사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프로듀서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중에는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고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뵀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아마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믿고 맡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일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저는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아, 육아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친구들인데 10대 네. 친구들인데도 그냥 세대 차이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이 불러줘서 쓸 때 되게 듣기 좋은 단어가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 그게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아티스트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숙한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개를 잘하면 아 나는 자기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안정감 있게 모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새롭게 해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됐었을 때의 대안까지도 다 보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약간 투쟁심? 투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투쟁과 좀 비슷하거든요.